3월 평가 풀이 하겠습니다. 잘 보고 풀이 잘 하세요. 알죠? 1번 문제부터 볼까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홍선대원군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신과 공신의 자손이 모두 신포가 면제되었다. 이 신포란 거는 군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예전에는 면제되던 자라도 신포를 바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양반의 군포를 거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 가에 호포제라고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가에 호포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우광 쿵쾅 소리가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는데 희방아 소리다. 그래서 경복궁 중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경복궁 중건. 경복궁 중건은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요소였죠. 자,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홍선대원군의 강력한 서원 정리 의지를 보여준다. 자, 그러면 이 호포제는 양반이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당연히 양반이 반대하겠죠. 양반 반대. 백성들은 좋아했겠죠. 맞죠? 왜? 양반한테 세금을 더 거둔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양반도 반대하고 백성도 반대했다. 요거를 기억해야 되겠지. 백성은 왜 반대했죠? 백성들이 경복궁 중건하는 데 들어갔으니까. 양반은 왜 반대했죠? 경복궁 짓는데 나무를 양반들의 산송에 있는 나무를 썼다 했잖아요. 맞죠? 서원 정리는 양반이 반대했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다는 주로 홍성대원군의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됐겠죠. 그렇죠?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됐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문제 보기를 봅시다. 1번 가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되어 있네요. 신분제 폐지를 목표로 했다. 호포제가 신분제 폐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다음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자, 경복궁 중건할 때 발행한 건 새로 만든 동전은 당백전, 거둔 기금은 뭐죠? 원납전. 자, 그래서 우리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환곡을 폐지하고 사창제를 실시했다. 다는 서원정리이기 때문에 환곡하고는 관계가 없죠. 가와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다. 나로는 국가 재정이 확충되지 않습니다. 재정 확충은 가와 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양반과 백성의 모두 반발을 초래한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와 다의 개혁을 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2개가 있습니다.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피폐해진 빈생의 안정을 되찾는 거. 디귿과 리을은 왕권을 약화하는 요소니까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고요. 3번으로 가볼까요? 자, 3번에 다음 자료와 관련 깊은 사건을 탐구하기 위해서 한 활동으로 옳은 것이네. 자, 그러면 다음 사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조선의 국왕이 프랑스 주교 2인과 선교사 9인 그리고 조선인 신도 다수를 살해했다고 한다. 선생님 12명의 선교사 중에 9명 죽었다 했잖아요. 맞죠? 이러한 잔인한 폭력은 패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자, 조선에서 프랑스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 프랑스 사람을 죽인 사건 뭐였죠? 병인 박해였죠. 그래서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난 사건, 병인 양요와 관련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병인 양요는 우리나라의 강화도에 쳐들어왔었죠. 네. 이 강화도에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우신 장군 이름 바로 양헌수 장군님, 그 다음에 한성근 장군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막아내면서 이들이 또 집에 가면서 우리의 외교장각의 보물을 많이 훔쳐갔죠. 그래서 외교장각 의궤가 도난당했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요소였죠. 한번 볼까요? 기억, 외교장각 도서의 약탈 과정을 알아본다.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니은, 한성근 맞죠? 니은이 답이겠네요. 디귿은 신미양요의 배경, 그 다음에 어지연 장군님의 숫자 깃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숫자 깃발 나올 겁니다. 알죠? 그래서 그것도 신미양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은 일본과 맺은 조약입니다. 우리 일본과 맺은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죠.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쫙 나와 있네요. 자, 우리 가 같은 경우는 뭐였죠? 자, 가 같은 경우는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자, 나 같은 곳은 세계 항구 개항했다. 세계 항구는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세 군데를 썼고 세 군데가 가지는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치외 법권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해안 측량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와 라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었고 일본과 조선이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보니까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자, 조선의 침략을 위해서 청의 간섭을 없애려고 한 의도다. 2번 나에 의해서 목포는 아니죠. 목포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다음 치의 법권 우리의 침략, 우리 지리 정보를 알 수 있게 여기 해안 측량을 했고요. 다와 라를 볼 때는 불평등한 조약이 맞겠네요. 맞죠? 그렇게 맞습니다. 5번 다음 내용이 포함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라 보라 돼 있네요. 14조 조선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의 항해, 통상, 기타 어떤 것을 막론하고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및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 핵심, 미국의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자, 이건 미국이 강조했던 우리 무슨 조약이었죠? 최해국 대우를 하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고, 자, 요게 맺어지게 된 계기는 앞서서 있었던 우리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죠. 조선책략이 이제 가교, 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겠고, 그때 청의 알선으로 우리가 미국과 교역을 맺었다 했죠. 그래서 1번 러시아의 알선 관계가 없습니다. 2번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했다. 요거는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이 되겠어요. 다음에 3번 수출입에 관한 무관세가 허용되었다. 이것도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고, 참고로 미국과 맺은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관세가 설정이 됩니다. 다음에 4번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요것은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강화도고요. 그래서 5번 조약을 맺은 후에 조선 정부는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미국에 파견하였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나서 답방을 한 거야. 답방.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과 같은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돼 있네요. 90군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모군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모군란에 끝나고 나서 맺은 여러 가지 조약과 이모군란의 결과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청이 대원군을 뭐 했다? 납치했다. 납치해 가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일본과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포 조약. 자, 이 제물포 조약이 어떻게 된 거였어? 제물포 조약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일본 경비병이 주둔할 수 있게 되었죠. 일본 경비병 800명이 주둔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청나라와 맺은 조약도 있죠.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요걸 맺음으로써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마음껏 상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또 뭐 고문도 파견되고 뭐 이러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기억,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했다. 한성조약을 체결한 것은 언제였죠? 갑신전면 때죠. 니은, 흥선대원군이 일본이 납치했다. 아니죠. 청이 납치한 겁니다. 디귿, 일본의 군대가 서울에 주둔하게 됐다. 이게 바로 제물포 조약이고요. 조청삼인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오늘날 다음 내용이 조선에 미친 영향을 모두 고르시오 돼 있네요.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 요거는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되겠네요. 우리 조선책략이라는 책은 하도 많이 공부했으니까 요거는 바로 보기로 보겠습니다. 기억, 갑신전변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뭐 아니겠죠. 니은,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요것 때문에 조선책략이 들어와서 우리가 위정척사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이 있었죠. 영남 만인소.
여기 보면 러시아를 막아야 하고 미국과 친하고 일본과 친하고 중국과 친하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반론을 펼쳤던 그런 운동이 되겠죠. 요걸 계기로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되었죠. 강화도 조약은 그 전에 맺어진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되겠죠. 자, 8번을 볼까요? 자, 8번이 좀 어려운데 5점짜리네요. 자, 8번이 좀 어려운데 요 국제적 이런 좀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영국이 자, 우리는 일본한테 개항을 당했죠. 근데 이 영국은 청을 개항합니다. 그 청이 우리나라의 종주권을 주장해요. 종주권은 뭐야? 조선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청이 자기들 거라고 주장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통상을 요구했던 곳은 러시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조선에 개항을 요구한 나라가 있었죠. 바로 일본이었고 우리 일본은 미국한테 개항이 되었었죠. 그래서 여기는 미국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 청, 나, 러시아, 다 미국, 일본이 되는 거죠. 그럼 가부터 볼까요? 갑신정변 이후에 내전 간섭이 더욱 심해졌다. 맞는 말이네요. 다음 러시아인데요. 러프, 독, 삼국 간섭 있었죠. 일으켰다. 맞죠? 다 미국인데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 아니죠. 이건 영국이 되니까 틀렸네요.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밀 협약을 맺었다.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과 청이 비밀 협약을 맺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을 볼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건 하도 많이 본 문제라 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가 급진기압파, 나가 온건기압파네요.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람 김옥균 맞죠? 그 다음에 김홍지, 박영용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를 볼까요? 나 같은 경우에는 김홍집이라는 친구가 있었네. 이 친구. 자, 이 중에 일본과 친했던 친구, 이 친구. 청나라와 친했던 친구는 이 친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가볼까요? 김홍집이 대표적인 예이다. 아니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고자 하였다. 여기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청과의 관계를 청산하자고 한 것은 가가 되겠고 서양의 과학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자고 한 친구도 가가 되겠고 갑신전면을 주도한 친구는 나가 아니고 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위정척사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돼 있네요. 이 위정척사 운동은 시기별로 운동이 다 성격이 다릅니다. 자, 1860년대는 우리가 병인양요가 있었던 때지. 그래서 이때는 통상 거부 운동을 했었죠. 이건 흥선대원군과 의견이 일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1870년에는 강화도 조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개항이잖아. 그래서 개항을 반대하는 거죠. 다음 1880년대 이때는 뭡니까? 이때 그거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서양과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우리가 뭐 개화를 하자고 하니까 이 개화를 반대해버렸죠. 개화 반대. 그 다음에 1890년대는 우리가 을미사변같이 이렇게 좀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때는 항일 의병운동으로 바뀌게 되죠. 네.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통상거부 운동할 때는 뭐 이항로, 기정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항 반대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최익현. 개화 반대는 영남 만인소의 이만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지지하였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최익현은 외양일체론, 일본과 서양이 같다라고 해서 개항을 반대했다. 개항 반대운동. 이모군란을 주도하여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을 도왔다. 아니, 이모군란과는 관계가 없지. 이모군란은 구식군인이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4번에 위정척사 운동이 항일 의병운동으로 개성되었다. 의병운동으로 개성되었죠. 가에서 이 친구들은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 했다.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일본 총영사님께 영사는 뭐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일본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흉작은 일찍이 없었다. 도내 모든 군현이 흉작이어서 농사가 안 돼서 쌀도 없습니다. 시장의 쌀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고 있다. 쌀값 폭등이죠. 맞죠? 가난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반공령을 실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이 되겠고 이 반공령은 실패로 돌아갔다 했었습니다.
다음 12번 다음과 같은 주장이 등장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은 돼 있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목구멍에 위치하고 있다. 유럽의 벨기에와 같으며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것은 이게 바로 중립화론, 6.1준의 중립화론이 되겠습니다. 중립화론은 언제 있었죠? 갑신전면 끝나고 나서 주장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밑줄 친 단체, 밑줄 친 단체를 볼까요? 러시아가 석탄 창고를 짓기 위해서 저령도를 뺏으려고 하고 있다? 이 단체는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신화된 자들이 한치 한자의 땅이라도 다른 나라에 내어준다면 2천만 동포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다 했어요. 이거 지금 러시아를 반대하고 있잖아. 러시아 반대한 단체는 딱 하나 있었죠. 시험 범위에서.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죠. 독립협회의 이권수호운동. 우리 이권수호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관파천 때 이제 고종을 강제로 이제 인질로 삼으면서 우리나라의 이권을 침탈했죠. 그래서 이권 수호 운동을 펼쳤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독립협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만민공동회, 또 관민공동회 이런 걸 하면서 의회 정치를 꿈꿨었죠. 그래서 이 단체를 한번 볼까요? 기억,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를 했다. 맞는 말이네요. 니은, 고종이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이 친구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디귿, 외세의 배척 대상이 주로 일본과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로 바뀌어야 되겠죠. 다음에 리을, 근대적 의회 설립을 위해서 공화정이 아니고 입헌군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다 봤던 거지만 딱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다음 14번입니다. 다음은 밑줄 친 부분을 뒷받침한 탐구활동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갑오 을미개혁에는 근대사회를 지향하였던 이들의 의지와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 신분제를 비롯한 낡은 제도와 관습을 폐지하는 등 조선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자. 여기 갑오개혁, 을미개혁은 두 가지 사상이 들어가 있었다 했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14조, 14개조 개혁정강과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12개조 동학농민운동 요 성격이 두 개가 반영됐었다고 수업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 엘리트 사회에서 원했던 개혁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 했죠. 기억에 갑신전변 14개조 정강 알아보고 동학농민운동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도 알아봅니다.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게 갑오개혁, 을미개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귿은 만민공동회니까 독립협회니까 관계가 좀 없고요. 그 다음에 리을, 대한국 국제에는 개혁이 없죠. 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으로 가볼까요? 프랑스의 극동함대 로주제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주제독이라고 하면 바로 병인 양요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병인 양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신미 양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순서를 외웠는데 병인 양요 바로 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고요. 그 위에 바로 병인 박해란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준다면 중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밖에 없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골라볼까요? 병인 박해는 아니고요. 척합이 세운 건 나중이고요. 강화도 침입한 거는 훨씬 이후죠. 그 다음에 4번 요 오페르트가 정답이고 5번에 제너럴 셔먼호는 바로 위에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었겠죠. 다음 16번입니다. 1880년에서 1905년까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돼 있네요. 자, 기기창에서 한성송보를 발행하고 있다. 기기창은 무기를 만드는 창고예요. 한수송보는 어디서 만들죠? 바로 방문국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방문국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전한국 화폐, 서양식 병원 광해원, 왕실 커피 맞고요. 다음 손잡이를 돌려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전화기 이런 것들 다 해줬습니다. 다음 17번 개항 이후에 조선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입니다. 이것도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청해 연선사, 일본의 수신사, 일본의 조사시찰단, 신식군대는 별기군. 개화기군은 군국기무차가 아니고 통리기무아문이죠. 맞죠? 통리기무아문.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다음 사건 이후에 정부가 추진한 개혁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이거 잘 읽어봐야 되는데 이런 글이 많이 나오는데 알기 쉽게 포인트가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직 내가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하늘이 도와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자주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 군사들과 장사치들이 한결같은 소리로 수십 차례나 글을 올려서 반드시 황제의 칭호로 올려라. 황제가 되라고 했네요.
황제가 다스린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르죠. 자, 이거는 대한제국의 황제 즉위식, 바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하면 연호가 광무였고, 광무로 이루어지는 개혁을 보고 광무개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무개혁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상공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상공업과 교육산업. 그 다음 2번 구본신창, 되게 중요한 말이었고요. 원수부라고 하는 곳을 해체하지 않고 다시 강화시켰죠. 원수부를 만들어서 시대와 진위대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황제를 지키는 친위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지방에도 군대를 편성했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말. 4번 지계를 발급했고 근대적 토지제도를 위해서 만들었죠. 5번에 대한국 국제시장에서 황제권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음 가보개혁, 을미개혁의 한계점으로 옳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가보개혁, 을미개혁의 한계점은 백성들이 이 개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지를 못했다. 청의 간섭, 아니고 일본의 간섭이죠. 일본이 주도하는 군사개혁을 하였다. 군사개혁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제도를 개혁을 하지 않았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지배층의 보수적 성향으로 지속되지 못하였다. 요거는 뭐 지배층의 보수적 성향은, 보수적이라는 것은 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친구들을 보고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개혁을 하고자 했으니까 보수적과는 거리가 멀죠. 요거는 이제 독립협회가 하려고 하는데 그때를 막았죠. 맞죠? 그때 그게 보수적. 4번 지배층의 보수적 성향으로 지속되지 못한 것은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다. 5번 신문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백성들의 불만이 높았다. 신문제 폐지가 이루어졌었죠. 가보개혁 1차 때 신문제 폐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각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돼 있네요. 자, 한번 가볼까요? 일본에서 정한론이 대두되었다. 정한론은 우리나라를 정벌하자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운요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전에 일본에서 한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잠깐 무마됐다가 그게 다시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자, 청일 전쟁에 텐진 조약이 청일 사이에서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청일 전쟁이 언제 사이에 있었죠? 가보개혁과 갑신전변 사이에 낑겨 있었죠. 그러니까 요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니은 맞는 말이고요. 고종이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광무개혁은 아관 파천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대한제국 세우고 했었죠. 그러니까 라가 되겠으니까 X고요.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추진하였다. 조직하였다. 이거는 아관 파천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해가 되겠죠. 맞죠? 그게 바로 정답이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 아관 파천 때문에 러시아 및 서양의 열강의 이권 침탈이 있었다. 그거를 막으려고 한 단체가 독립협회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요건 쉽죠? 정부가 세운 관리학교다. 미국인 교사였다. 영어를 비롯한 각종 서양 학문을 가르쳤다. 바로 관리학교 유경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학당, 원산학사, 배제학당 모든 게 바로 사립학교가 되겠고, 5번의 한성 4번 학교는 고종 황제가 홍범 14조를 발표하면서 학교를 많이 세웠는데 그때 나온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22번에 밑줄친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돼 있네요. 자, 일본 공사 이노우에 더욱 확실한 친일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일본에 망명해 있던 박영용. 왜 망명해 있었죠? 갑신전변 때 실패하고 돌아가 있었죠. 그 갑신전변의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박영용가 돌아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연립내각을 세웠고 김홍진과 함께 연립내각을 세웠네요.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우리 2차 가보개혁하면 바로 홍범 14조 요거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소를 설립했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을 이끌었다. 사법권 독립을 꿈꿨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했죠. 그래서 8도, 우리 조선은 8도였는데 이거를 23부로 바꿨다. 이런 개혁이 있었습니다.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자, 이 기억의 과거제 폐지는 1차 가보개혁, 디귿은 을미개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차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박영효가 김홍집과 연립내각을 했다는 것은
2차다. 이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주친 내용의 근거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김옥균과 박용현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를 이용하여서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독립협회는 갑신정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돼 있어요. 자, 갑신정변은 엘리트만의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로부터 민중 참여가 거의 없었고, 이 친구는 만민공동회, 관민공동을 통한 민중 참여가 많았었죠. 1번 이권수호 운동은 갑신정변과는 관계가 없고, 2번 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죠. 다음 3번 왕권을 제한하는 공화정이 아니고 입헌 군주정이 되겠고, 4번에 신분제를 타파하여 평등사회를 추구한 것은 갑오개혁 때 이미 해버렸습니다. 5번에 민중을 바탕으로 한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답이 되겠죠. 다음 24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 시기로 맞는 것을 고르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선은 자주국가로서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서양 열강과의 경제적 이권, 자, 서양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이권 침탈을 했다. 이권은 경제적인 이권이 되겠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된 것은 아관 파천 이후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마지막이네요. 자, 요거 순서인데요. 순서 묻는 문제는 역사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자, 여기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학문민운동에 황토연 전투가 먼저 있었죠.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해서 전주성이 점령되니까 우리나라가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를 요청했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에서 전투를 벌였죠. 그게 청일전쟁이 되겠습니다. 청일전쟁에 있으니까 우리 동학문민운동군이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2차 공기를 일으켰고, 그 2차 공기가 우금치 전투입니다. 자, 그 우금치 전투가 있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패배를 해버렸죠. 그리고서 청일전쟁도 누구의 승리로 끝났고,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면서 청에 요동반도를 가져갔죠. 그거 가져와 하면서 러시아가 압력을 넣었고, 그래서 삼국 간섭이 되겠고요. 여기서 러시아에게 주도권이 뺏기자마자 일본은 그것을 한반에 역전하기 위해서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황후를 시해버렸죠. 그렇죠? 요 사건 순서대로 하면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 시험지 풀이를 하기에는 좀 우리가 실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잘 정리를 해서 시험지에다가 풀이를 꼭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